그녀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서 어깨 너머로 거울 속 자신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룸의 좁은 공간, 침대, 책상, 작은 부엌, 혼자 사는 공간에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유나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미세하게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것입니다. 분명히 착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른손을 들었을 때 거울 속 그녀의 오른손이 찰나만큼 늦게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야기 속 인물인 것처럼. 박유나는 31살의 프리랜서 에디터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를 교정하고 가끔 웹소설 플랫폼에서 베타 리딩 일을 했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는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있었고 명절에만 내려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졸업 후 3년 동안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모전에서도 어떤 출판사에서도 그 소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되던 해에 그녀는 소설 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1년,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가끔 자신을 3인칭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대신 그녀는 배가 고프다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남의 글을 읽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흘 전부터는 자신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끔 자신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천장 근처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은 감각.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자신의 것이 아닌 시선을. 그 시선은 그녀의 뒤통수에서 시작해서 거울 속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잔상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잔상.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마치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적고 있는 것처럼. 유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느꼈습니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거리를 걸으면서 유나는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했습니다. 팔을 어떻게 흔드는지, 발을 어떻게 딛는지, 고개를 어떤 각도로 돌리는지.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던 동작들이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원고 뭉치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쓴 장편소설, 그녀가 포기한 이야기,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던 원고. 유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그녀였습니다. 유나는 제목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래 제목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글자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쓰이고 있는 것처럼. 유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방금 그녀가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고는 5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아니, 5년 전에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백지였습니다. 하지만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쓰여 있다가 지워진 것처럼, 혹은 아직 쓰이지 않은 것처럼. 유나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기억하려 했습니다. 5년 전, 이 소설을 쓸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쓰려 했는지, 어떤 결말을 계획했는지.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났습니다. 이 소설을 쓸 때 그녀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 자신의 삶을 소재로 썼다는 것. 아니, 자신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소설의 구분이 흐려졌다는 것.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창문 속 자신의 입술이. 유나 자신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창문 속 자신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써.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원고의 백지 페이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첫 문장을 썼습니다.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쓰는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시선이 강해지는 것을, 관찰자가 가까워지는 것을, 마치 자신이 쓰는 문장을 함께 읽고 있는 것처럼. 계속 썼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쓰는 동시에 그 감정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두려움, 멈출 수 없음. 그녀가 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쓰기 전에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 하지만 동시에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 그녀가 쓰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쓰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시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누가 진짜 작가인지. 유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쓴 문장을 읽는 소리.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장을 적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장이 그녀의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그녀의 생각을 적고 있었습니다. 관찰자, 서술자, 작가. 그것은 그녀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펜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굳었습니다. 펜을 쥔 채로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장이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가 쓴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느낀 것을 누군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원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었습니다. 혹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 평범한 삶을 벗어나 특별해지고 싶었던 그녀의 소망.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결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기억했습니다. 5년 전, 3년 동안 쓴 소설. 결말에서 막혔던 기억.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결말은 진부했고
비극적인 결말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결말 없이 원고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말 없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 속 인물은 영원히 그 안에 갇힙니다. 유나는 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결말을 쓰는 것, 이야기를 끝내는 것.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야기가 끝나면 인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유나는 결말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인지 움직여지는 것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유나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어떤 결말을 원하는 것일까요? 행복한 결말? 그녀가 이야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결말?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 그녀가 영원히 이야기 속에 갇히는 결말?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속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체념한 미소였습니다. 창문 속 자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정해.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원고 위로 굴러갔습니다. 마지막 마침표 옆에 멈췄습니다. 유나는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5개 있었고 손금이 있었고 손톱에는 며칠 전 바른 매니큐어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평범한 반사상. 시선도 정상이었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웃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야기의 일부인 것일까요? 그녀가 쓴 마지막 문장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찰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3인칭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커피가 마시고 싶다. 나는 살아있다.